맛있게 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매일 아침 건강 챙긴다고 드시는 그 견과류, 지금 이 순간에도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견과류는 더 이상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저는 30년 넘게 노년기 신장 변화를 연구해온 박성우 박사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한때는 견과류를 무조건 좋은 음식이라고 믿었습니다. 환자분들한테도 적극 권장했었죠. 그런데 수십 년간 데이터를 쌓아보니 믿음과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매일 먹던 것이 어느 날 조용히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 검사 결과로 처음 알게 된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장이 젊었을 때와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부담이 2배, 3배로 쌓일 수 있다는 뜻이죠. 20대, 30대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소화하던 양이 60대에는 신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작아지고 기능도 떨어집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모른 채 젊었을 때와 똑같이 먹는다는 거죠.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견과류가 좋다고 하면 그냥 믿고 따라 하시잖아요. 그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더 심각한 건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에 권장량보다 더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좋은 건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제 연구실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신장 수치가 갑자기 나빠진 경우를 추적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건강 챙긴다고 견과류를 열심히 드셨다는 점이에요. 본인들은 건강관리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셨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실감이 안 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건강식품의 대명사 같은 견과류가 어떻게 해로울 수 있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백 건의 사례를 직접 보고 나니 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아침마다 견과류 챙겨 드시나요? 건강 챙긴다고 매일 한 줌씩 드시나요? 이 내용 처음 들으셨다면 댓글로 처음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한 분을 꼭 떠올리게 됩니다. 지인의 소개로 상담을 받으러 오셨던 72세 김정호님 이야기입니다. 평생 술, 담배 안 하시고 매일 걷기 운동하시고 아침마다 견과류를 챙겨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본인은 누구보다 건강하다고 믿고 계셨죠. 주변에서도 부러워할 정도로 건강관리에 철저하신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걸으시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시고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으셨습니다. 퇴직 후에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더 신경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서적도 많이 읽으시고 유튜브 건강정보도 꼼꼼히 챙겨보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검사표를 받아보시고 멍해지셨습니다. 신장 수치가 눈에 띄게 나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건강관리 열심히 하셨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검사 실수가 아니냐고 물으셨어요. 그만큼 믿기지 않으셨던 거죠.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까지 받으셨는데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때 정말 충격받으셨다고 해요. 식습관을 하나씩 짚어보니 매일 아몬드와 캐슈넛을 한 줌 넘게 드시고 계셨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좋다고 해서 빠짐없이 챙겨 드신 거였습니다. TV에서 유명한 교수님이 견과류가 좋다고 하니까 그대로 따라하신 거예요. 심지어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에 권장량보다 더 많이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건 많이 먹을수록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셨대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꿨습니다. 견과류 종류와 먹는 시간, 그리고 양을 조절했을 뿐이었습니다. 억지로 끊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약을 드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방법만 달리했을 뿐인데 몇 달 뒤 다시 확인한 수치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정호님은 그때 깨달으셨대요. 건강식품도 방법을 모르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걸요. 그 이후로 주변 분들한테도 이 이야기를 많이 하신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신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신장과 직접 연결되는 견과류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매일 같은 견과류를 반복해서 드시는 습관입니다. 아침마다 똑같은 아몬드만 드시거나 캐슈넛만 고집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특정 견과류를 매일 반복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이 누적됩니다. 예를 들어 아몬드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 젊을 때는 이 정도 양을 신장이 충분히 걸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요. 같은 양의 인이 들어와도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그게 매일 반복되면 결국 혈액 속에 인수치가 올라갑니다. 인수치가 높아지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고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국내 영양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특정 미네랄 과잉 섭취가 신장 기능 저하와 연관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만난 68세 이성훈님은 같은 견과류를 매일 아침 드시다 수치가 악화됐습니다. 호두만 5년 넘게 드셨는데 혈액 검사를 해보니 특정 성분이 기준치를 넘어섰더라고요. 본인은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계속 드셨는데 결과는 정반대였던 거죠. 요일별로 종류를 나누거나 아예 쉬는 날을 만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월요일은 아몬드, 수요일은 호두, 금요일은 캐슈넛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드시면 신장이 쉴 틈이 생깁니다. 화요일이랑 목요일은 아예 안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건강식일수록 반복 섭취는 위험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같은 견과류만 드시고 계시진 않나요? 그 다음으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양을 정하지 않고 한 줌씩 드시는 습관입니다. 한 줌이라는 기준은 사람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손이 큰 분은 자연스럽게 더 많이 드시게 되고 그게 반복되면 신장에는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 쌓입니다. 견과류는 작지만 영양이 엄청나게 농축돼 있어요. 아몬드 10알만 먹어도 상당한 양의 단백질과 미네랄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 줌이면 보통 20알에서 30알 정도 되거든요. 그럼 권장량의 2배, 3배를 드시는 셈이죠. 신장은 이 많은 양을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과다 섭취 그룹에서 신장 수치 변화폭이 더 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70세 박미자님은 하루 2번 견과류를 드시다 부담이 쌓였습니다. 아침에 한 줌, 저녁에 또 한 줌 드시니까 하루 섭취량이 엄청났던 거예요. 본인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더 많이 드셨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겁니다. 정확한 개수로 제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몬드라면 하루 10알, 호두라면 3알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릇에 담아놓고 개수 세면서 드세요. 많이 먹는다고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장만 괴롭힙니다. 적당량을 지키는 게 진짜 건강 비결이에요. 오늘 드시는 양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세 번째로 주의하실 부분은 짠 견과류를 선택하시는 습관입니다. 시중에 파는 견과류 중에는 맛을 위해 소금을 뿌린 제품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소금은 신장 혈관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나트륨이 혈관 안으로 들어가면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은 그 압력을 견디느라 혈관벽이 두꺼워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결국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장 혈관이 이미 약해진 상태라서 소금 충격에 더 민감합니다. 나트륨 섭취가 높은 집단에서 신장 기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75세 김영수님은 무염으로 바꾼 뒤 부종이 줄었습니다. 다리가 자주 붓고 아침에 얼굴이 퉁퉁 부으셨는데 무염 견과류로 바꾸고 나서 한 달 만에 확연히 달라지셨어요. 양말 자국도 안 생기고 신발도 편하게 신으실 수 있게 됐대요. 반드시 무염 제품을 고르십시오. 맛이 좀 심심하더라도 성분표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나트륨 함량이 0mg인지 꼭 확인하세요. 처음엔 맛없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일주일만 드시면 적응됩니다. 지금 드시는 견과류 짠맛 나지 않나요? 네 번째 습관은 물 없이 견과류만 드시는 경우입니다.
견과류는 그 자체로 농축된 영양 덩어리입니다. 수분 부족 상태에서는 신장 부담이 배로 늘어납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는 기관인데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걸쭉해지거든요. 걸쭉한 혈액을 걸러내려면 신장이 평소보다 훨씬 더 힘을 써야 합니다. 마치 진흙탕물을 걸러내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에요. 탈수 상태에서 미네랄 농도가 급격히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69세 정순자님은 물 섭취만 늘려도 수치가 안정됐습니다. 하루 물 섭취량을 2배로 늘렸더니 신장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대요. 처음엔 화장실 자주 가는 게 불편하셨는데 익숙해지니까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견과류와 함께 반드시 물을 드십시오. 커피나 차는 물이 아닙니다. 카페인이 들어있으면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가요. 맑은 물을 함께 드셔야 신장이 제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 한 줌 드셨으면 물 한 컵은 꼭 마시세요. 최소한 200ml는 드셔야 합니다. 견과류 드실 때 물도 함께 드시나요? 마지막 5번째는 아침 공복에 무작정 드시는 습관입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흡수가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은 거의 12시간 가까이 굶은 상태잖아요. 이때 견과류를 드시면 영양소가 빠르게 흡수됩니다. 평소 같으면 천천히 흡수될 게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예요. 신장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는 셈입니다. 섭취 시간에 따라 신장 부담 지표가 달라졌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71세 최민호님은 시간 조절만으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침 공복 대신 식후에 드시니까 수치가 안정됐어요. 밥 먹고 30분 뒤에 드셨더니 몸이 훨씬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공복보다는 식후나 간식 시간 활용이 좋습니다. 물론 몸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시간을 찾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드시고 계신가요? 이제 신장을 살리는 방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장의 부담을 줄이려면 종류보다 순서와 균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견과류라도 한 번에 몰아서 드시면 신장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한 가지 음식에 기대지 마십시오. 아침, 점심, 오후로 나누어 소량씩 섭취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루 패턴을 한번 떠올려 보셨나요? 아침에 한꺼번에 드시는 것보다 하루 3번 나눠 드시는 게 신장에는 훨씬 편안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권장량이 아몬드 10알이라면 아침에 3알, 점심 후에 3알, 오후 간식으로 4알 이렇게 나눠보세요. 그럼 신장이 한 번에 처리해야 할 양이 확 줄어듭니다. 부담을 분산시키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실제로 같은 양을 먹어도 나눠 먹은 그룹이 한 번에 먹은 그룹보다 신장 수치가 훨씬 좋았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 성분은 혈관 상태와 직접 연결됩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지방은 좋은 지방이지만 그래도 과하면 혈관에 무리가 갑니다. 특히 신장 주변 혈관은 정말 가늘거든요.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혈관들이 신장을 감싸고 있어요. 이 혈관들이 막히면 신장은 제 기능을 못합니다. 기름진 간식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 드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간식 시간 일정하신가요? 불규칙하게 드시면 몸도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매일 오후 3시에 드신다면 몸이 그 시간에 맞춰서 준비를 해요. 소화효소도 분비되고 신장도 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침, 내일은 저녁 이렇게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몸이 혼란스러워합니다. 규칙적인 패턴이 신장 건강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신장의 일을 덜어줍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는 건 맞는데 물 없이 섭취하면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물을 만나야 부풀어 오르면서 장을 자극하거든요. 물 없이 먹으면 그냥 딱딱한 덩어리로 남아서 장을 막을 수도 있어요. 항상 수분과 함께 드십시오. 오늘 물은 충분히 드셨나요? 물을 충분히 드셔야 식이섬유가 제 역할을 합니다. 하루 물 섭취량은 최소 1리터 반에서 2리터는 돼야 합니다. 견과류 드시는 날에는 평소보다 물을 더 드세요. 물 마시는 게 귀찮으시면 작은 물병을 옆에 두고 자주 한 모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리고 견과류를 고르실 때도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원물 그대로가 가장 좋습니다. 볶거나 튀기거나 양념한 제품은 신장에 추가 부담을 줍니다.
견과류를 볶으면 기름이 산화되면서 유해 물질이 생깁니다. 이게 몸속에 들어오면 신장이 그걸 또 걸러내야 해요. 포장지 뒷면을 꼭 확인하시고 첨가물이 없는 제품을 고르십시오. 조금 비싸더라도 무염 무가공 제품이 훨씬 안전합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좋은 식품을 고르는데 투자하시는 건 나중에 몇 배로 돌아옵니다. 병원비 생각하면 견과류 값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견과류를 보관하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산패된 견과류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견과류는 기름 성분이 많아서 공기 중에 오래 두면 쉽게 상해요. 냄새 맡아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신냄새나 쩐내가 나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냉장 보관하시고 개봉 후에는 한 달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색이 변하거나 냄새가 이상하면 절대 드시지 마세요. 아까워서 드셨다가 탈이 나면 그게 더 큰 손해입니다. 신선한 상태에서 드셔야 영양도 제대로 얻고 신장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고 문 쪽이 아니라 안쪽에 보관하세요. 문 쪽은 온도 변화가 심해서 쉽게 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견과류를 드실 때는 다른 단백질 섭취량도 함께 고려하셔야 해요. 오늘 고기를 드셨다면 견과류는 조금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이 겹치면 신장에 부담이 가거든요. 신장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노폐물을 처리하는데 이게 많아지면 힘들어합니다.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아침에 고기 먹었으면 점심엔 채소 위주로 드시고 저녁에 생선 드셨으면 견과류는 건너뛰는 식으로 조절하세요. 또 하나, 견과류와 함께 과일을 드시면 좋습니다. 과일의 수분과 비타민이 견과류 소화를 도와줘요. 사과나 배 같은 수분 많은 과일이 특히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고 무심코 반복하던 습관,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신장을 괴롭히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믿음이었고, 올바른 관리는 종류와 양, 시간과 균형을 지키는 것입니다. 견과류는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좋은 식품도 방법을 모르면 독이 됩니다. 이게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약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듯이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을 방치하면 어느 날 갑자기 수치로 경고를 받게 되지만 지금부터 관리하면 속도를 늦추고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간은 재생이 되지만 신장은 재생이 안 돼요. 그래서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장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60대 이후에는 1년 사이에도 급격히 나빠질 수 있거든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작년 검사에서는 멀쩡했는데 올해 갑자기 나빠진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신장은 조용히 나빠집니다. 아프다는 신호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시는 견과류, 종류와 양을 적어 보십시오. 노트 한 장 준비하시고 오늘부터 일주일만 기록해 보세요. 아침에 뭘 먹었는지, 몇 개 먹었는지, 언제 먹었는지 적어 보시면 본인의 패턴이 보입니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어요. 본인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니까요. 제가 상담하는 분들한테 제일 먼저 시키는 게 이 기록입니다. 일주일만 기록해도 문제점이 확 보이거든요. 제가 30년 넘게 연구하면서 깨달은 건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는 겁니다. 거창한 건강법보다 매일 실천하는 작은 습관이 훨씬 강력합니다. 견과류 드시는 방법 하나만 바꿔도 신장 건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저를 찾아오셨던 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작은 변화로 큰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과 혈압, 그리고 당 수치의 연결고리를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면 당 수치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돼 있어요. 하나만 관리해서는 안 되고 전체를 봐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 전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신장, 혈압, 당뇨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가족분들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부모님께 견과류 드리실 때 양을 정해서 드리세요. 무조건 많이 드리는 게 효도가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적당량을 드리는 게 진짜 효도예요. 건강은 혼자만 챙기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챙겨야 합니다. 형제 자매들한테도 이 영상 공유해 주시고 부모님 건강 함께 지켜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정보 찾기가 어려우시잖아요. 자식들이 챙겨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실천해 주세요. 아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실천해야 변화가 생겨요. 오늘 내용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한 줄 남겨주세요. 견과류 드시는 습관을 바꿔보시겠다고 다짐하시는 분들 댓글로 바꾸겠습니다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